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칼 세간의 네즈코가 엄청난 먼치기 캐릭이었다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즈코 같은 경우는 디칼의 여주인공으로 알고 보니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혈기였지만 네즈코의 전투력을 원작에서는 반 정도도 못 보였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만약에 네즈코를 최종적인 느낌 먼치킨의 캐릭으로 활용을 해본다면 어떤 느낌일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이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네즈코는 평소와도 같이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죠. 오늘은 수출 팔고 돌아온 오빠 탄지로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고 탄지로가 왔을 때 보고 기뻐할 생각에 싱글벙글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저멀었는데도 탄지로는 오지 않았고 동생들은 탄지로가 언제 오느냐며 물었기에 네즈코는 금방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웃었지만 살짝 걱정이 되었죠. 네즈코는 혹시라도 곧 도착할 수 있는 탄지로를 마중하려 집 밖에 나갔고 하늘에는 커다란 보름달이 떠 네즈코를 비춰줬습니다.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기척이 들렸고 네즈코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다들 기다렸잖아 라고 하며 반겼는데 그는 탄지로가 아닌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시뻘건 기묘한 사내였죠. 네즈코는 무장을 보자마자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고 엄청난 경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순식간에 다가와 손톱으로 네즈코를 핥힌 뒤 피를 주입했고 네즈코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죠. 무자는 덤덤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때 쓰러져 있는 네즈코가 무자의 발목을 잡으며 내 가족들에게는 절대 못 보내 라고 하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무자는 코웃음을 치며 네즈코를 뿌리쳤고 그대로 집 안에 들어갔는데 곧이어 동생들과 엄마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죠. 네즈코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품속에 있던 목걸이를 꼭 쥐었고 그대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탄지로는 집 주변에 피냄새가 가득함을 알았고 황급히 뛰어왔는데 이미 네즈코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된 상태였고 네즈코 역시 의식불명임을 알게 되었죠. 탄지로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네즈코라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업고 산길을 뛰었는데 뛰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고 네즈코는 땅바닥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네즈코를 다시 업으려고 했는데 네즈코가 갑자기 깨어나 화난 맹수와도 같은 포효를 하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네즈코가 깨어나자 일단 안심을 하며 진정시키려고 했는데 네즈코는 마치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칼을 든 검사가 빠르게 뛰어왔고 그런 네즈코를 향해 검을 휘둘렀는데 네즈코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 칼을 피해내며 뒤로 물러났죠. 탄지로는 그 검사에게 어째서 내 동생을 공격하는 거냐며 그를 막아섰는데 그는 자신을 혈기를 사냥하는 귀살대원이라고 밝혔고 혈기가 사람을 잡아먹기 전에 퇴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내 동생은 인간을 잡아먹지 않을 거라며 제발 동생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기우는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혈기란 없다며 안타깝지만 반드시 죽여야만 한다고 했죠. 그러다 탄지로는 도끼를 들고 기우를 위협했고 더 이상 내 동생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우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검사였고 순식간에 탄지로에게 다가가 제압을 했죠. 그 순간 엄청난 속도로 네즈코가 뛰어와 기우에게 발차기를 했고 기우는 겨우 그 공격을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습니다. 기우는 바로 일어나며 큰일이다, 저 소년이 잡아먹히겠어 라고 생각하며 물의 호흡을 시전했는데 네즈코는 탄지로를 잡아먹으려고 하기보단 탄지로를 지키고 있는 모션을 취하며 기우를 노려보고 있었죠. 기우는 인간을 지킨 혈기는 처음 봤지만 어쨌든 자신의 귀살대원으로서 혈기를 사냥해야 하기에 그대로 물의 호흡 검술로 네즈코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네즈코는 그 검술들을 계속해서 피했고 기우를 또다시 발로 차서 날려버렸죠. 기우는 혈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인데도 이 정도로 강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랐는데 사실상 혈기를 가장 사냥하기 쉬운 상태가 막 혈기가 되었을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막 혈기가 되면 엄청난 공복감으로 인해 이성을 잃고 그저 사람을 먹기 위해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은 대부분 단순한 움직임만 보이기에 쉽게 목을 벨 수 있었죠. 하지만 네즈코는 자신의 검을 전부 피해내며 공격을 했고 이미 그 신체 능력은 혈기화되어 많은 사람들 잡아먹은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심지어 네즈코와 싸우면 싸울수록 자신의 몸에 익숙해지는 건지 더 정교하고 빠른 움직임을 보였고 아까는 네즈코가 기우의 공격을 피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다면 이젠 기우가 네즈코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중점으로 둬야 했죠. 그러던 중 네즈코의 강력한 발차기가 기우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기우는 그 다음 공격을 칼로 가드하려고 했지만
네이코는 칼자루 부분을 발로 차버려 칼을 날려버렸습니다. 네이코는 씩씩거리며 칼을 잃은 기우를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세웠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둘 사이에 끼어들며 네이코 제발 정신 차려,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라고 소리쳤죠. 그러자 네즈코는 공격하려는 자신의 오른팔을 왼팔로 잡았고 엄청나게 부들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치 자아끼리 충돌하는 듯한 모습에 기우는 넋이 나갔고 탄지로는 그런 네이코를 껴안아 진정시키려고 했죠. 기우는 위험해! 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네이코는 어느새 떨림이 잦아들면서 탄지로의 품에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기우는 얼떨떨했고 탄지로는 그런 기우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혹시라도 다시 칼을 줘서 네이코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기우는 탄지로가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지키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려고 하는 모습 등 보통 혈기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며 네이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우는 탄지로에게 이제 동생을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물었고 탄지로는 어떻게 해서든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덧붙여 네지코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에 대해서 묻게 되었고 기우는 자신은 말 주변이 없으니 자신을 키워준 스승님에게 함께 가서 설명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 하며 자신보다 그분이 훨씬 현명한 방안을 마련해줄 거라고 했죠. 기우는 탄지로 남매를 데리고 우루코다키에게 찾아갔고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우루코다키는 이들의 이야기에 엄청나게 놀랐고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니 네이코를 잘 살펴봐야겠다고 했죠. 기우는 일단 네이코가 일어났을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나무 입마개를 만들어 물려놓았고 다른 임무를 위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루코다키는 혈기에 대한 역사 그리고 혈기왕 무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탄지로에게 설명을 해줬고 탄지로를 귀살대원으로 키우기 위해 수련을 시켜줬죠. 그 사이 네즈코는 대부분을 잠만 잘 뿐 우루코다키를 공격하거나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지만 탄지로와의 교감은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루코다키는 네이코를 보고 가끔씩 오싹오싹한 기분이 들었는데 네이코는 어린아이처럼 자고 있기만 해도 하루하루 강력한 혈기 기운이 강해졌고 그 느낌은 마치 자신이 현역 시절 하연의 혈기와 맞닥뜨렸을 때 느꼈던 귀기였죠. 잠만 자도 강해지는 혈기? 라는 의심을 해봤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며 애써 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는 귀살대 선별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어엿한 귀살대원이 되었는데 탄지로는 네즈코와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 나무 상자를 만들어 네이코를 그 안에 태우고 다녔죠. 그러던 중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장과 마주친 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타마와 유시로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는데 그들도 역시 혈기라는 것에 그들의 아지트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네이코를 보고 무장의 저주를 풀어낸 혈 같은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타마요에게 모두 설명했죠. 타마요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놀랐고 혈기가 되자마자 무장의 속박을 풀어낼 수 있는 혈기는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고 사방에서 색시공이 날아오며 집 이곳저곳을 파괴했죠. 그들은 무잔히 탄지로를 죽이기 위해 보낸 킬러들 스사마루와 야바였습니다. 탄지로는 겨우 물의 호흡으로 스사마루의 공들을 배워냈지만 스사마루는 공을 계속해서 만들어 던져냈고 어느 순간 공의 궤도가 바뀌며 타마요와 유시로까지 다치게 되었죠. 스사마루는 타마요와 유시를 보고 너넨 약해 빠진 혈기들인 같은데 먼저 내 녀석들부터 박살내주지 라고 하며 공을 던졌고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와 파괴력이 담긴 공이 날아오자 그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눈을 떴는데 그들 앞에는 네이코가 있었고 그 공을 한 손으로 잡아낸 상태였죠. 스사마루는 넌 또 뭐냐며 팔을 여러 개로 만든 뒤 수십 개의 공을 던졌는데 네이코는 발로 그 공들을 전부 쳐냈고 스사마루가 던진 스피드보다 훨씬 빠른 스피드로 되돌아가 스사마루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야바는 스사마루가 처참하게 발리자 깜짝 놀라서 화살표 혈기술을 네이코에 날렸고 네이코는 야바의 화살표에 따라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버렸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네이코는 땅에 발을 쾅 박은 뒤 버텼고 야바가 계속해서 화살표를 보냈지만 네이코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네이코는 빠르게 뛰어가 야바에게 접근했고 야바는 화살표로 날려버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뿌리쳐내며 야바의 머리통을 발로 날려버렸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스사마루와 야바를 탄지로가 물의 호흡으로 막타를 쳤고 그들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타마요는 그 모습에 네이코는 최소 하연급의 혈기 수준은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인간을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이런 전투력과 신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타마요는 네이코가 야바를 상대하면서 품속에 있던 먹거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문양은 굉장히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의 귀걸이까지 눈에 들어오자 혹시 그 귀걸이와 목걸이를 어디서 났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자신의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와
네지코의 화투패 모양의 목걸이는 아빠에게 받았다며 아빠는 그것이 대대로 물려온 소중한 것이고 너네를 나쁜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며 몸에 지니게 했다고 했습니다. 타마는 그러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는데 그 귀걸이와 목걸이는 예전 자신이 부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부자는 죽음 직전까지 내몰았던 검사가 작용했던 거였고 네즈코가 부자의 저주를 스스로 풀어낸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닌 운명, 드디어 부자를 죽일 수 있는 때가 왔다는 예감이 들었죠. 타마는 전적으로 탄지로 남매를 도와주겠다고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까지 그들에게 말해줬고 부자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12개월의 혈기들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하연의 혈기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타마의 말대로 찾아간 어떤 저택, 그 저택에는 전 하연이었던 쿄가이가 있었는데 그는 더 이상 강해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며 무전에 의해 숫자를 박탈당한 혈기였고 그는 한 저택에 숨어 아이들을 납치해 잡아먹으며 다시 하연으로 올라갈 힘을 키우고 있었죠. 탄지로는 그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네지코를 상자에서 풀어놓았고 탄지로와 네지코는 각자의 뛰어난 감각으로 쿄가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쿄가이는 네지코와 탄지로 보자 먹음직스러운 꼬마가 왔다며 장구를 치며 손톱에 참격을 날렸는데 네지코는 피하지 않고 있다가 손톱을 세워 그대로 그 참격을 상쇄시켜버렸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벽을 타고 쿄가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쿄가이는 네지코의 엄청난 돌진력을 보고 황급히 방을 바꿨고 저 무식한 계집은 뭐냐며 짜증을 냈죠. 그런데 그 순간 방의 천장이 무너지며 네지코가 등장했고 발꿈치로 쿄가이를 찍어버렸습니다. 쿄가이는 벌써 자신 있는 방을 찾아냈다는 것에 당황했고 다시 방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네지코는 쿄가이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장구를 손톱으로 찢어버렸고 쿄가이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쿄가이는 어째서 이런 꼬맹이조차 이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냐며 인간 시절부터 재능에 대해 한탄했던 쿄가이는 네지코에 의해 박살이 나면서 여전히 재능 탓을 외칠 수밖에 없었고 그대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쿄가이의 눈에 있는 표식을 보고 12개월의 혈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쉬워했고 그 다음 목표를 향해 가자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네지코는 하연오의 혈기가 숨어있다고 하는 나타공원산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탄지로는 네지코와 함께 나타공원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지코는 혈기들의 기운을 느끼고 굉장히 경계를 했죠. 탄지로는 그런 네지코를 보며 긴장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네지코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눈앞에는 수많은 귀할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고 하고 있었고 탄지로는 멈추라며 소리쳤지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며 탄지로에게 달려들었죠. 네지코는 탄지로를 공격하려는 귀할대원을 보자 탄지로를 지키기 위해 뛰어들어 공격하려고 했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인간은 다치게 해서 안 돼!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네지코는 귀할대원에게 향하던 발차기를 멈췄고 귀할대원이 휘두른 칼에 몸이 베이고 말았죠. 네지코는 칼에 베이자 엄청난 흥분 상태가 되었고 손톱을 세워 핥히려고 하다가 탄지로의 말이 자꾸만 머리 맴돌며 잠게 되었습니다. 탄지로 역시 조종당했다고는 하나 네지코의 칼을 휘두른 귀할대원에게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귀할대원의 칼을 발로 차며 일단 무장해제를 시켰죠. 탄지로는 네지코에게 베인 곳은 괜찮아? 라고 했는데 탄지로는 이라고 하며 전혀 아무렇지도 않음을 어필했는데 정말로 베인 곳이 이미 재생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탄지로는 지금 이들은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 조종하고 있는 혈기를 찾아야 한다고 했고 네지코는 알겠다는 듯이 펄짝 뛰어 나무 사이를 통통 뛰어 어디론가 가버렸죠. 탄지로는 네지코 조심해! 라고 하며 그녀가 간 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겨우 탄지로는 네지코의 냄새를 쫓아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온몸이 박살나 있는 엄마 거미 혈기가 있었고 엄마의 혈기에 박살난 머리는 이 혈기 완전 괴물이야! 라고 하며 몸이 부서져 갔죠. 네지코는 괴물이라는 소리에 삐슝거리며 화를 냈고 탄지로는 네지코는 괴물 아니야 라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부터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감히 내 가족을 괴롭히다니 라고 하며 아빠 거미혈기가 뛰어왔고 엄청난 파괴력의 주먹을 날렸죠. 그 주먹은 다름 아닌 네지코를 향해 날아왔고 탄지로는 무례호흡을 사용해 그 주먹을 막아보려 했지만 충격으로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괴력을 가진 혈기라니 네지코랑 너무 상성이 안 좋아. 조심해 네지코 라고 소리쳤고 아빠 거미혈기는 네지코를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네지코는 자신도 주먹을 꽉 쥐고 그 주먹을 향해 부딪혔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에 피가 튀었죠. 탄지로는 네지코! 라고 소리치며 걱정을 했는데 피가 터진 이의 비명소리는 아빠 거미혈기 쪽이었습니다. 네지코의 주먹과 부딪히는 순간 어깨까지 날아가 버린 아빠 거미혈기. 네지코는 자신의 주먹의 힘을 보자 하면서 자주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아빠 거미혈기는 어차피 너네들이 이렇게 날뛰어왔자 여긴 하연호의 강력한 혈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 죽음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혈기는 도망을 선택했고
네지코와 탄지로는 그를 쫓지 않고 가만히 쳐다봤죠. 그런데 얼마 못 가 갑자기 온몸이 갈각이 조각이 나버렸고 하얀 옷 루이가 걸어 나오며 도망을 가려 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했고 루이는 엄청난 귀기로 탄지로를 압박했습니다. 확실히 12개월의 혈기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저 녀석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죠. 루이는 그 계집 혈기는 그래도 쓸만해 보이는데 내 가족이 되지 않겠냐는 제안했고 네이코는 도리도리 고개를 흔들며 거부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루이는 강제로라도 가족으로 만들어주겠다며 거미줄 혈기술로 네이코를 공격했고 네이코는 손톱으로 그 거미줄을 쳐내려고 했지만 넓은 범위의 거미줄에 온몸이 긁히기 시작했죠. 네이코는 강력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전투 경험은 없고 하얀급의 혈기를 사용하는 혈기술은 처음이라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탄지로는 네이코가 온몸을 베어 피가 흐르자 도와주기 위해 칼로 거미줄들을 베어내곤 했지만 루이는 가소롭다며 탄지로에게 거미줄 집중 포화를 하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점점 방어하게 허거지며 결국에 거미줄에 묶이고 말았죠. 이대로 내가 거미줄을 당겨버리는 순간 네 오빠는 갈갈이 찢겨져 죽게 될 것이라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네이코는 그 말 듣고 엄청난 분노를 하기 시작했고 루이는 더 분노해라. 다른 혈기들을 공포로 지배하는 것이 내 방식이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더욱 압박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네이코가 루이의 거미줄을 잡았고 순간 네이코의 피가 거미줄에 닿자 붉게 빛나며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그걸 보고 네이코가 문수를 쓰기 전에 어서 탄지로를 죽여야겠다며 거미줄을 잡아당겼는데 아무 느낌도 없었고 이미 거미줄은 전부 타버린 상태였죠. 불을 사용하는 혈기인가? 하지만 내 거미줄을 태울 정도의 화력이라면 바보처럼 오빠까지 태워버렸겠구나 라고 하며 비웃었는데 그쪽을 보니 탄지로를 멀쩡했고 옷에도 불에 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루이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그 순간 네이코는 루이를 향해 빠르게 뛰어갔고 루이는 그렇게 무지성으로 돌진하면 내 거미줄에 조각조각 날 텐데 라고 하며 앞에 거미줄을 깔아놨죠. 하지만 네이코는 혈기술 폭혈을 시작하며 몸 주변에 폭혈을 둘렀고 거미줄은 네이코의 몸에 닿자마자 불타버려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방어선이 무너지자 당황했고 어서 빨리 피해야 한다며 백스텝을 했는데 이미 네이코의 주먹은 코앞까지 날아와 루이의 면상을 날려버렸죠. 루이는 저 멀리 날아가 고통스러워했는데 네이코의 펀치에 맞은 부분이 재생이 잘 되지 않고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괴물이 튀어나온 거냐며 도망가려고 했는데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이미 네이코가 있었고 무차별 구타를 하기 시작했죠. 그 장면은 너무 난폭해서 탄지로조차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루이는 온몸이 박살나며 재생이 되지 않기 시작했고 자신의 치유력 이상의 데미지가 쌓이자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죠. 그때 때마침 수주 기와 충주 시노부가 지원을 하러 왔고 탄지로와 네지코를 발견했습니다. 시노부는 혈기가 있는 거 보자 곧바로 벌레의 호흡을 사용해 네지코를 향해 공격을 했고 기우는 시노부의 공격을 막으며 잠깐 기다리라고 했죠. 시노부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규율 위반으로 큰 문제를 삼을 수 있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들은 어떠한 사정이 라고 하자마자 시노부는 기우를 쏙 피해 네지코에 날아가 공격을 했죠. 하지만 네지코는 가뿐하게 시노부의 찌르기를 피한 뒤 시노부의 팔목을 잡았고 탄지로의 눈치를 봤습니다. 탄지로는 안돼 네지코 그 사람은 인간이니까 해치지마 라고 소리쳤죠. 그러나 네지코는 하면서 팔목만 잡고 있었고 시노부는 신발에 있는 칼날로 빠져나오기 위해 공격을 해왔지만 네이코는 피하기만 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를 진정시키며 저 혈기에게서는 다른 혈기와 다른 느낌이 나지 않냐고 충분히 너를 죽일 수 있는데도 탄지로의 말을 듣고 공격하지 않지 않냐고 했죠. 그러자 시노부는 듣고 보니 이상하다고 살짝 멘붕이 왔습니다. 그때 귀살대 까마귀가 탄지로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고 그들은 귀살대로 함께 가게 되었죠. 곳에 가보니 모든 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마침 정기주합 회의하는 날이었고 우베스키 당주는 네이코에 대해 회의를 해볼까 해서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주들은 혈기를 본부에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분개했고 혈기는 당장 퇴치를 해야 한다는 주들이 꽤나 많았죠. 탄지로는 그에 네지코는 인간을 해친 적이 없다며 항변을 해봤지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호전적인 성향을 지닌 풍주 사내미는 순식간에 탄지로의 가방을 뺏었고 칼로 그 안에 있는 네이코를 찔러버렸죠.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덤벼들며 가방을 뺏으려고 했지만 사조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못 움직이게 제압을 했고 탄지로는 네지코가 이대로 퇴치당할까봐 네지코!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나무 상자에 꽂아 넣은 사내미의 칼이 빠직하면서 부러졌고 네지코가 상자 밖으로 튀어나왔죠. 사내미는 호! 덤벼볼 테냐?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다른 귀살대원의 칼을 빼서 네이코를 공격했고 네이코는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한 뒤 발로 툭 차서 사내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주들도 전투태세를 갖추며 네이코에 덤벼들었는데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미치리와
이미 네즈코의 실력을 알고 있는 시노부 기유만이 그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많은 주들의 공격에도 쉽게 밀리지 않았고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주들을 하나둘씩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멀리 날리기만 할 뿐 큰 상처는 일부러 입히지 않은 듯 했고 주들을 싸우면서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보통 혈기가 싸우는 느낌이 아닌 뭔가 훈련을 위한 대련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암주 교메이의 쇠사슬이 네지코를 묶었고 힘겨루기를 했는데 네지코는 교메이의 엄청난 힘에 놀랐습니다. 점점 교메이 쪽으로 질질 끌려가는 네지코.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주들은 경악을 했는데 귀할대 최고 전력이자 모든 주들이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교메이에게 어느 정도 버틸 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러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 기회에 목을 베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들은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공격을 하지 않았고 그때 우베야시키 당주가 나와 싸움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우베야시키는 역시나 저 소녀는 태양을 극복한 혈기인가 보군요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러고 보니 네즈코에게 비치고 있는 태양에도 네즈코가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죠. 주들도 싸우다 보니 신경을 못 썼는데 지금 낮에 밖에서 싸우고 있음을 의식하게 되어 공격을 멈췄던 것이었습니다. 주들이 공격을 멈추자 네즈코도 흥흥 하면서 싸움을 멈췄는데 네즈코의 이러한 행동들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결이 다름을 느낄 수 있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기유에게 저 소녀에 대해서 주들에게 설명을 해주라고 했고 기유는 자신이 처음 이 남매를 발견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의 움직임들은 차원이 다르게 강해졌음을 느꼈다고 했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스스로 부장의 저주를 풀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적대감도 가지지 않는 혈기니 좀 더 이들을 지켜보며 활용을 해보는 것이 어떻냐고 했습니다. 주들은 어쨌든 혈기가 하야노 루이를 퇴치하기도 했으니 결과적으로 귀살대에 도움이 되었고 이들 역시 무장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에 임시로 귀살대원으로의 동행을 허락하기로 했죠. 그렇게 결정이 되니 몇몇 주들은 네즈코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귀살대에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 되려면 전투 능력을 기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주들이 돌아가며 네즈코에게 전투 방법을 수련시켜주기 시작했는데 교메이는 괴력을 토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 풍주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생계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등 네즈코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에 염주 큐드가 맡은 귀살대원으로서의 책무와 가져야 할 정의에 대한 정신교육은 네즈코는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포괄론이 되어 있었죠. 네즈코는 대부분의 주들과의 수련이 끝난 어느 날 본부 근처 마루에 앉아 구름을 구경하고 있는 하주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잡았는데 무이치로는 나는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넌 이미 나보다 강해 보이니까 이라고 했고 네즈코는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그게 아니라는 식의 어필했고 그냥 옆에 앉아서 날아가는 나비와 떠다니는 구름을 멍하니 쳐다보며 있었는데 무이치로는 그런 네즈코를 보고 뭔가 몽글몽글한 기분이 들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점점 강해지는 네즈코, 특별한 기살대원으로서 탄지로와 함께 혈기를 퇴치하는 임무를 가게 되었는데 임무 성공률은 100%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실종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기살대원들 역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에게 그곳으로 가 먼저 가 있는 주를 도와주라고 했고 그들은 열차에 오르게 되었죠. 탄지로는 어떤 주가 타 있는 걸까 약간의 긴장을 하며 줄을 찾았는데 먼저 와 있는 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즈코가 한 곳에 멈춰 물끄러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탄지로가 되돌아와 보자 그곳에는 하주 무이치로가 있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와 네즈코를 보고 별 반응 없이 너네들이 여기 무슨 일이지? 라고 했고 탄지로는 지원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렇구나 라고 하며 무미건조하게 반응했죠. 그때 건표니와 건표를 했고 조금 있다가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즈코는 갑자기 잠들어 있는 이들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주변을 살펴보니 모든 승객들이 잠에 들어 있었죠. 이 열차 내에서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끼게 된 네즈코, 무이치로와 탄지로 흔들어 깨워왔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네즈코는 자신이 열차를 탐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엠모는 열차 위에서 모두가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그들의 정신핵을 파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에 혈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인간들 틈에 숨어서 인간을 노리다가 이곳에 딸려 들어온 건 줄 알았죠. 혈기들도 큰 사고 안 치고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행동하다 보니 구역이 겹치거나 같은 이들을 노리는 경우도 허다했기에 엠모는 12개월 하얀 일로서 따끔하게 네즈코를 혼내주고 열차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엠모는 네즈코를 열차 위로 올라오게 했고 혈기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곳은 내 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 나긋하게 말했는데 네즈코는 엠모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째려봤고 엠모는 어허 요새 젊은 것들은 경우가 없다니까? 하며
꽃머지를 시전했죠. 그런데 어째서 얘는 내 혈기술에 걸려들지 않은 거지? 이 혈기가 타고 있던 칸은 모두가 잠들게끔 혈기술을 써놓은 상태였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네이코가 엠무에게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와 손톱으로 엠무의 사지를 찢어버렸고 엠무는 그 스피드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죠. 엠무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혈기들끼리 정신계열의 혈기술이나 환술계열의 혈기술을 걸게 될 때 자신보다 강한 혈기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즈코 역시 그 안에서 잠에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었고 엠무는 온몸이 찢겨져 나가고 나서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그전부터 이미 열차를 몸에 흡수해 놓은 상태, 열차 자체가 자신의 몸이나 다름없었고 지금부터 승객들을 몽땅 잡아먹어 힘을 키운다면 네이코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엠무가 열차 속으로 스며들어 도망간 후 열차의 온통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하자 네이코는 꽤나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네이코와 엠무를 당황시킴에 따라 혈기술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곧바로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어마어마한 촉수를 보고 당황했지만 무이치로는 엄청나게 침착하게 대응했고 화려한 검술로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네이코는 그의 침착하게 촉수들을 손톱으로 뜯어내다가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긁은 뒤 피가 나게 한 후 폭혈을 시전했죠. 음주 탱겐에게 배운 전투기술 피를 사방에 뿌린 뒤 발동하여 폭발시키는 일종의 시간차 폭탄과도 같은 폭혈참을 시전했고 순식간에 한 칸에 있는 촉수들이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엠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더욱 날뛰게 되었는데 네즈코의 폭혈에 당한 곳은 재생되지 않고 그곳은 더 이상 촉수를 꺼낼 수가 없었죠. 네이코는 그의 폭혈을 계속 몸에 두르고 열차를 누볐고 엠무는 너무 극심한 고통에 괜히 열차에 융합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만 늘려놨다는 생각에 이 열차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칸에서 촉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네이코는 열차에서 느껴지던 귀기가 맨 앞칸으로 모이고 있는 걸 느꼈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죠. 엠무는 겨우 열차에서 자신의 몸을 인간 형태로 합치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고 도망간 뒤 후위를 도망하겠다며 열차에서 뛰어내려 빤스런을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엠무가 뛰어내림과 동시에 네이코도 함께 뛰어내렸고 네이코는 엠무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아 버렸죠. 엠무는 네이코에게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어림도 없었고 계속해서 짓밟아 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달리고 있던 무한열차는 탄지로가 기한 사이에 열차를 멈추라고 했고 엠무가 빠져나간 열차는 무리 없이 그 자리에 긴급하게 정차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엄청난 귀기를 가진 상현삼 아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뭐야 약해 빠진 꼬매들밖에 없는 건가? 라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탄지로는 엄청나게 긴장하며 칼을 빼어냈죠. 그러자 아카자는 순식간에 탄지로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렸고 탄지로는 그 주먹을 맞긴 했지만 그대로 몸이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탄지로 그때 하주 무이치로가 뛰어와 안개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가드를 막았죠. 하지만 팔이 베어버린 아카자는 씩 웃었고 어린 꼬마인 것 같은데 이 몸을 벨 수 있다니 소위 천재라고 불리우는 녀석인가?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덤덤히 다시 안개의 호흡을 했지만 무이치로 역시 이렇게 강력한 기기를 가진 혈기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아카야는 무이치로의 검사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 공격하지 않고 도발하며 회피만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꼬마를 지금 죽여버리긴 아깝다며 혈기가 되는 것을 제안했는데 무이치로는 차갑게 거절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었죠. 아카야는 그러자 살짝 속도를 올려볼까? 하며 파괴살 낮춤을 시전했고 무이치로의 틈을 노려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검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 자체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났기 때문에 아카자의 공격 한 방에도 순식간에 체력이 바닥나버렸죠. 무이치로는 겨우 일어나 다시 자세를 취했고 아카는 혈기가 된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격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의 호흡을 시전했고 아카는 꼬맹이라 그런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며 파괴살을 날렸죠. 그 순간 네즈코가 뛰어와 아카자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아카는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막았지만 뒤로 쭉 밀려나갔습니다. 넌 뭐지?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 또 있군 이라고 했죠. 네이코는 날아가 쓰러져 있는 탄지로와 피를 흘리고 있는 무이치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가 난타를 했습니다. 아카는 그 공격들을 막으며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패턴 단순하군 이라고 하며 반격을 했고 네이코는 힘겹게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냈죠. 아카는 네가 그 혈기를 공격한다는 혈기로구나. 이렇게 어린 소녀일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혈기라고는 하나 여자랑 싸우는 건 좀 껄끄러워서 말이야 라고 했고 네이코는 계속 아카자를 노려보며 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뛰어들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아카야는 네이코의 공격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까의 단순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변칙적인 공격,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카야는 내 기술을 한번 보고 곧바로 따라한다고? 이거 재밌군 이라고 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였고, 네즈코의 허벅지를 쳐 중심을 무너뜨린 후 발로 멀리 날려버렸죠. 대굴대굴 굴러가는 네즈코, 아카자의 공격을 맞은 부분의 뼈는 순식간에 부러졌지만 네이코는 빠른 재생 속도로 뼈를 붙였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카자에게 접근 후 아카자가 방금 쓴 기술을 따라하며 똑같이 아카자의 허벅지를 쳐 중심을 무너뜨린 후 발로 날려버렸죠. 아카자 역시 뼈가 부러졌지만 다시 재생을 했고, 이거 뭐 제자 하나를 키우는 기분이구만. 그래, 한번 내 모든 걸 흡수해봐라 라고 하며 자신의 온갖 기술들을 사용 후 네즈코와 따라할 여유를 주며 관찰했습니다. 아카야는 혈과된 후 이렇게 즐거운 싸움은 처음이라며 싸우는 도중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네즈코를 보고 너는 정말 재능이 많구나, 서류 도장을 나 대신 이어도 되겠어 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했고, 그 말을 하자 깜짝 놀라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서류 도장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꾸만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어떤 남자 사내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분노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카야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 더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너는 정말 재능이 많구나, 서류 도장을 나 대신 이어도 되겠어. 아카야는 어쩐지 그리운 느낌과 함께 슬픔의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기억 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코요키와 케이조의 모습들, 네즈코가 자신의 기술인 소류의 무술을 사용하는 걸 보자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던 케이조와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마치 자신이 케이조이며 네즈코를 인간 시절의 하쿠지처럼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카자에게 코요키와 케이조의 환상이 나타나며 드디어 우리를 기억해내준 것이냐고 기뻐했는데, 아카야는 눈물을 흘리며 왜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모든 이유였던 당신들을 기억 못하고 있었던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라고 하며 괴로워했죠. 그 순간 어떤 어두운 기운이 그 환상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죠. 아카야는 그 기운은 필시 무장의 저주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이대로 가면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잃고 자신은 그저 살인병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무잔을 거양할 수 없는 몸, 그 저주를 뿌리쳐내려고 하자 온몸이 붕괴가 될 듯이 부서져갔죠. 아카야는 절규하며 안돼, 내 기억,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지마 라고 했는데 점점 무장의 저주는 아카자의 환상을 집어삼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뜨거운 불길과 함께 무장의 그림자가 타버리기 시작했고, 아카야는 이게 무슨 일이지?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네즈코가 자신의 심장 쪽에 손을 대고 있었고 그 부분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카야는 그에 화들짝 놀라 네이코를 밀쳐냈는데 네이코의 방금 전 공격은 뭔가 아기가 없어 보였고 여전히 자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항상 자신을 지배해왔던 어떠한 기운, 무장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에서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네이코는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던 아카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자 그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카자의 심장 쪽에서 검은 기운이 분출되었고, 네이코는 그 기운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무잔을 느낄 수 있었기에 그대로가 포켓홀로 그 기운을 데워버린 거였죠. 아카야는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무잔에게 엄청난 분노를 하며 포효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즈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는 긴장하며 전투패를 갖췄는데 아카야는 그들을 보고 어이 여자 여기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했고, 탄지로가 대신해서 타마노 네즈코다 라고 대답했죠. 너희는 나보다 약하면서도 무장에게 대항을 하고 있다. 정말로 너네 힘으로 무장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자 그들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실질적으로 강해져야만 하지. 앞으로 너네는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했고, 우이치로는 지금 당신이 무장을 배신하고 우리 쪽에 붙겠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물었죠. 아카야는 난 무장도 싫지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약한 인간들도 싫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건 인간들이니까 난 그저 무장에게 엿먹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할 테냐? 강해져서 나와 함께 무장에게 빅엿을 날릴 거냐? 아니면 약한 상태로 무장에게 무참하게 짓밟혀 줄 거냐? 라고 하자 무이치로는 자신이 아직 약하고 어리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았기에 아카자에게 싸움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탄지로 역시 그 의견에 동조했고 네이코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카는 예전 기억을 토대로 그들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곳은 바로 아카자가 예전에 살았던 케이조의 도장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카자에게 여러가지를 배우며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한열차 임무 후 네즈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는 아카자의 소류 도장에 가서 아카자와 단련했고 여러 혈기들과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해보며 실력을 쌓았죠. 특히 네즈코 같은 경우는 아카자와 계속된 세련으로 아카자의 기술들, 파괴살에 해당하는 서류의 무술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아카야는 하루하루 늘어가는 네즈코의 실력에 정말로 무장을 이길 수 있는 것도 꿈만 같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수련을 끝마친 후 비할 때 본부로 돌아간 이들,
음주 후이 탱게는 마침 돌아온 네지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를 보고 잘 만났다고 반겼고 지금 잠입 수사를 위한 여자 대원이 필요한데 네지코와 무이치로를 투입시켜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왜 여자 대원인데 무이치로 씨를 투입시키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고 탱게는 에? 무이치로 너 여자 아니었냐? 라고 하자 무이치로는 탱겐을 어쩐지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죠. 탱겐은 호쾌하게 웃으며 농담이라고 넌 예쁘장하게 생기기도 했고 머리도 긴 장발이니 조금만 화장을 시킨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덤덤히 왜 내가 그런 여장까지 해야 하는 거지? 다른 여자 귀살대원들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물었고 탱겐은 다른 여자 대원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충주 시노부와 연주 미치리는 지금 다른 곳으로 임무에 나간 상황이고 일반 여자 귀살대원보다 강한 내 아내들이 먼저 잠입을 했는데 연락이 끊기는 거 보면 강한 실력을 지닌 귀살대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그렇게라도 해서 혈기를 퇴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탄지로 역시 네지코를 혼자 보내기는 걱정이 되니 자신도 여장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잠입을 한 이들 유녀 관리인은 탄지로는 예쁘지 않고 이마에 큰 흉터가 있어서 잘 못 써먹을 것 같다는 평가를 했고 네이코는 아주 귀엽게 생기긴 했지만 말을 할 수 없다 보니 조용한 유녀를 원하는 손님만 상대해야 할 것 같다고 했죠. 하지만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미모라면 조금만 더 성숙해진다면 충분히 오이란이 될 만한 인재라며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각자가 다른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네이코는 상임육 다키가 있던 유곽에 들어가게 되었죠. 지나가는 다키가 혈기의 기운을 느끼고 네이코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는데 혈기들이 가끔씩 태양을 피해 유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크게 경계를 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네이코는 다키를 보고 엄청나게 경계했고 다키는 이 가게에 일하러 들어왔으면 조용히 일하면 되지 어딜 감히 눈을 불아르냐며 기강을 잡으려 귀싸대기를 날렸죠. 하지만 네이코는 날아온 다키의 손바닥을 단숨에 잡아버렸습니다. 다키는 감히 상현육인 나에게 대든 거냐며 같은 혈기라서 봐주려 했더니 갈갈기 찢어서 흡수해주지 라고 하며 오비를 꺼내 네지코를 덮쳤죠. 하지만 오비가 네지코의 몸에 닿기 전에 네이코는 다키의 팔을 잡고 엎어쳐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에 유곽 건물은 바닥이 무너졌고 다키는 어안이 벙벙했죠. 다키는 듣도 보도 못한 혈기에게 힘으로 밀렸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고 주변에 구경꾼들이 몰려들자 오비를 알려 한 명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네이코는 그 모습에 당황하며 구경꾼들을 지키려는 액션을 취했고 혈기인 네지코가 인간을 상대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혹시 저 혈기가 그 말로만 듣던 혈기를 적대시하는 혈기임을 알았죠. 다키는 일부러 오비를 넓게 흩뿌려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그 인간들을 지키느라 다키 오비에 이곳저곳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네지코의 재생 속도는 이미 사형급이었고 곧바로 회복이 되어버렸죠. 결국에 그 주변에 있던 구경꾼들은 대부분의 큰 상처를 입거나 죽고 말았고 네이코는 엄청난 분노의 눈빛으로 다키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순간 다키는 어떤 공포심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네이코 자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네이코에게서 보이는 어떠한 위압감, 이전에도 느껴본 적이 있던 위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그건 바로 무잔의 예전 기억이 보내는 공포였죠. 네이코는 그대로 뛰어가 다키에게 접근했는데 다키는 오비를 알려 네이코를 막으려 했지만 네이코는 오비의 팔을 일부러 내어준 뒤 곧바로 재생하며 오비를 팔을 칭칭 감았고 그대로 끌어당겨 다키를 바닥에 꽂아버렸습니다. 다키는 크억 하면서 온몸으로 비명을 질렀고 네이코는 쓰러져 있는 다키를 계속해서 발로 걷어차며 온몸의 뼈를 박살냈죠. 다키는 자신의 힘으로는 네이코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 후 규타로를 불러냈고 규타로는 뒤에서 튀어나와 네이코를 기습했습니다. 규타로의 낫이 네이코의 목을 노리며 나아가는 상황. 하지만 그 순간 무이치로와 규타로의 낫을 칼로 막아낸 뒤 발로 규타로를 차 곁에서 떨어지게 했죠. 규타로는 곧바로 무이치로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지만 무이치로는 안개호흡을 사용해 그것들을 전부 청했습니다. 그 뒤 빠른 스피드로 접근해 무수한 참격돌로 규타로를 공격했고 규타로는 생각보다 빠르고 섬세한 무이치로의 공격에 꽤나 애를 먹었죠. 자신이 이런 애송이들을 상대로 쉽게 죽이지 못한다는 것에 엄청난 열이 받은 규타로는 사방으로 피해 참격을 날려댔고 그 참격에는 맹독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네이코가 자신의 피를 뿌려 폭혈참을 시연해 날아오는 규타로 참격들을 태워버렸죠. 규타로 다키는 네이코의 혈기를 보고 저건 위험해 보인다며 당황했는데 네이코는 빠르게 뛰어가 규타로와 욕탄전을 벌이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규타로와 공방전을 치는 과정에서 네이코는 이곳저곳이 낫에 베었지만 베인과 동시에 폭혈로 독을 중화시켜버렸고 곧바로 회복까지 되어 규타로에게 상성이 아주 안 좋았죠. 그렇게 점점 규타로를 압도하던 네지코의 폭혈 주먹에 여러 군데를 맞은 규타로는 재생이 되지 않아 고통스러워했고 다키는 규타로가 밀리자 도와주기 위해 네지코 쪽을 노렸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뒤에서 튀어나와 다키의 목을 베어냈습니다. 무이치로 역시 그 틈을 노려 지쳐있던 규타로의 목을 안개의 호흡으로 베어내며 그 둘은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으로 상현의 혈기들을 잡게 된 이들
탱기는 아내들을 대피시키고 다키에 잡힌 이들을 구해주고 오느라 싸움에 참가하지 못해 아쉬워했습니다. 귀살대에서는 드디어 처음으로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었다며 기뻐했고 상현 상대로 승리한 이들에게 포상으로 대장장의 마을로 휴가를 보내줬죠. 그렇게 그들은 대장장의 마을에 있는 온천을 즐겼고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이치로는 탄지로와 약간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어쩐지 따뜻해 보인 탄지로에게서 그리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죠. 또한 유독 네지코는 무이치로를 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무이치로가 탄지로에게 얘는 왜 자꾸 나를 챙겨주는 것이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아무래도 동생 같아서 챙겨주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나랑 나이도 똑같아 보이는데 왜 동생 취급을 하는 거냐며 살짝 뼈를 통해줬고 네지코는 그저 거리며 무이치로를 토닥거렸죠. 그런데 그때 숙소에 방문이 열리며 혈기가 들어왔고 그의 눈을 보니 상현사 표식이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곧바로 칼을 빼어 한탱구의 목을 날렸지만 한탱구는 분신이 생기며 이들을 공격했고 하나하나 엄청난 전투를 가졌었죠. 하지만 네즈코가 엄청난 괴력으로 그 분신들을 육탄전으로 발라버렸고 한 분신이 거대한 부채로 다른 이들을 날려버리려는 순간 네즈코가 뛰어가 그 팔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 번의 한탱구의 분신들과 싸우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때 몰래 숨어있던 상현호 교코가 수백 개의 마비침을 날려 네지코를 노렸고 무이치로는 자신도 모르게 네지코를 보호하려 그 앞을 막아서다그만 온몸에 마비침이 꽂혀버리고 말았죠. 무이치로는 속으로 생각해보니까 네지코에게는 혈기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자신의 빈틈없는 성격이 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코는 우선 꼬마 한 명 끝이 났군 이라고 하며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어 마무리를 하려고 했고 네지코는 무이치로를 보호하려 원거리 폭혈의 불꽃을 무이치로에게 날렸죠. 하지만 폭혈로 마비 효과를 불태워버린다고 해도 몸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온 사이에 교코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때 무이치로는 순간 반점이 발현되며 자신의 몸을 강제로 움직였고 네즈코의 폭혈이 자신에게 날아오자 순간 안개호흡을 시전하며 폭혈을 휘감아 휘둘렀습니다. 네즈코의 폭혈과 무이치로의 안개호흡이 더해지자 폭혈의 불꽃이 마치 안개처럼 내려앉으며 순간 고요해졌고 교코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는 1초 후 온몸이 타들어가며 썰려버렸고 사지가 날아가 버렸죠. 교코의 잘린 몸은 재생이 되지 않았고 무이치로의 칼에는 여전히 네즈코의 폭혈의 불꽃이 휘감겨 있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순간 새로운 형태의 호흡을 만들어냈고 피하 안개의 호흡을 사용해 붉은 안개에 거대한 참격을 날려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때 한탱구는 모든 분신들을 모아 조합구텐이 되었고 조합구텐은 광범위한 혈기술로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무리한 반전 발현과 커다란 기술을 썼음에 체력이 바닥난 상태였고 탄지로 역시 조야쿠텐 공격에 휘말려 멀리 날아가 버린 상태였죠. 네지코는 조야쿠텐을 혼자서 상대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상현사 마카자와 실력을 쌓았던 네지코라 조야쿠텐 정도의 전투력은 금방 적응을 했고 어느 순간부터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에게 배운 소르의 무술로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해 나가며 한방 한방 강력한 공격으로 조야쿠텐을 박살내기 시작했는데 네지코의 폭혈을 담은 공격에도 조야쿠텐은 재생이 조금씩이나마 되기 시작했죠. 그때 무이치로는 아카자가 상현의 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걸 기억해냈고 탄지로에게 우리는 숨어있는 본체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지만 쉽게 보이지가 않았고 한탱구는 작은 크기로 계속 도망다니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어느새 동이토 올 시간이 다 되오자 한탱구는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 저 꼬마 혈기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조아쿠텐을 상대하는 거냐고 말해요. 그러다 한탱구는 묘소가 떠올랐는데 곧 동이토 오를 테니 조아쿠텐과 함께 햇빛에 태워 죽여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조아쿠텐이 태양빛에 사라지면 당분간 자신은 엄청나게 약해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곳으로 피하는 한탱구. 그런데 뛰어가다가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혀 튕겨져 나갔죠. 눈을 떠 바라보니 그녀는 연주 미칠이었습니다. 어라? 혈기? 온천용 하러 왔는데 왜 이곳에 혈기가 있는 거지? 라고 오인거렸고 한탱구는 당장 비키라고 하면서 미치를 향해 공격을 했죠. 하지만 이미 조아쿠텐에게 모든 힘을 넘겨준 상태이다 보니 한탱구의 본체 자체는 공격력이 약했고 미치는 곧바로 그것을 피한 뒤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때 태양은 대지를 향해 밝게 비춰오고 있었고 저쪽에서 조아쿠텐과 네이코는 태양에 노출되게 되었는데 조아쿠텐은 곧바로 불타 사라져버렸지만 네이코는 완전 멀쩡한 상태였죠. 한탱구는 설마 저 꼬마의 혈기 태양을 극복한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태양빛에 온몸이 타들어갔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현 4호를 해치우게 된 이들 귀살대에서는 엄청난 수확이라며 기뻐했고 모두들 수고했다며 엄청난 칭찬을 안겨줬죠. 그때 미치리는 민망해하며 저 사실 저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칭찬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했고 네이코는 미치리의 손을 꼭 잡으며 라고 했습니다.
한편 무자는 한탱구의 마지막 기억을 보다가 네이코가 태양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자신 또한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며 모든 상현의 혈기들을 소집, 강력한 혈기들을 소집 후 귀살대와의 전면전을 준비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이제 상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무자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혈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음을 느끼게 되었고 네즈코 일행이 대장장이 마을에서 벌였던 싸움 과정에서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모습을 들켰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동안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한 걸 들키지 않았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혈기들은 태양에 있는 네즈코를 볼 틈이 없었고 네즈코를 만난 혈기들은 해가 뜨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네즈코의 태양 극복 사실을 알았으니 무자는 본격적으로 네즈코를 잡으러 행동할 것이고 우리 귀할 때는 그런 네즈코를 보호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모두가 최종 공연을 앞두고 수련에 열중했는데 무이치로는 대장장이전 이후에 네즈코를 따로 불러내곤 했고 탄지로는 그 둘을 뭔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쟤네들 우리 몰래 데이트라도 하는 건가? 청춘이네 아주 좋을 때야 라고 했죠. 한편 무자는 점점 귀할대 본부에 대한 호위망을 접해오기 시작했고 어느새 본부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이제 태양극복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그저 설레발을 치고 있었고 귀할대 본부를 찾기만 하면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마침 무자에게 어떤 연락이 오게 되었는데 한 귀살대원이 자신의 혈기로 만들어주고 강한 힘을 준다면 귀살대 본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 자를 당장 앞에 데려오라고 했고 그가 도착했는데 그는 큐브 스테이크였죠. 그는 출세를 위해 적당히 약한 혈기를 잡으며 살고 있었는데 곧 혈기들과 전면전,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자 아무래도 이대로 싸우면 자신은 죽을 확률이 높기에 차라리 혈기 쪽에부터 출세라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무자는 그 위치를 들은 뒤 큐브 스테이크를 혈기로 만들어줬고 그대로 귀살대 본부로 진격을 했죠. 본부 근처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귀살대원들은 저 멀리서부터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혈기들이 때로 몰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황급하게 까마귀에 알렸습니다. 그러자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던 슈들은 뛰어나갔고 그대로 혈기들과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때 가장 먼저 돌격하는 큐브 스테이크. 음주 탱기는 큐브 스테이크를 보고 화려하게 배신을 해 혈기가 되어버렸나 보군 이라고 했고 그대로 달려드는 큐브 스테이크를 소리의 호흡으로 갈기갈기 베어버렸습니다. 막 혈기가 되면 당연하게도 이성을 잃고 인간을 먹기 위해 달려드는 습성이 있었기에 큐브 스테이크가 바라던 혈기의 삶을 사려면 인간들을 충분히 섭취를 한 뒤 이성을 찾아야 했죠. 일단 앞에서 수많은 잡혈기들이 주들의 체력을 빼놓을 심산으로 물량 공세를 했고 강한 전투력을 지닌 혈기들은 뒤쪽에 포진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현이 도우마는 여자 귀살대원들만 노리며 잡아먹기 시작했고 곧이어 충주 시노부와 연주 미치리를 마주하게 되었죠. 시노부는 도마가 언니 카나의 원수임을 단번에 알아챈 후 그에게 돌진했고 미치리 역시 친한 여자 귀살대원이 그에게 살해당하자 이성을 잃고 돌격을 했습니다. 도마는 그의 얼음 혈기술을 깔아 자신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빠른 속도로 그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죠. 미치리와 시노부는 너무나도 강한 도마의 공격에 맥을 못 춘 상태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접근해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와 미치리가 함께 도마에게 덤벼들려는 순간 네유코가 그 둘의 어깨를 딛고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그 둘은 그 반동으로 뒤로 쭉 밀려났죠. 네유코는 도마의 냉기 열정 가득한 곳에 뛰어들며 폭혈을 사용해 도마의 냉기 열정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도마는 아주 예쁜 혈기가 있네? 내가 먼저 너를 잡아먹어버리면 내가 태양을 극복할 수 있으려나? 라고 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네즈코의 뒤에 나가가 철부채로 네이코를 베어버리려고 휘둘렀죠. 하지만 도마의 철부채가 몸에 닿기 전에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발로 차버렸고 그대로 도마의 품 쪽으로 들어가 안타를 했습니다. 도마는 그 공격에 정신없이 쳐왔다가 겨우 뒤로 후퇴하며 빙벽을 세웠고 네이코는 주먹으로 그 빙벽을 부숴버렸죠. 도마는 네이코의 공격 방식을 보고 엄청나게 의아했는데 예전 상현사 마카자와 교체 혈전을 했을 때 봤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아카자에게 무술을 한참 배우고 있던 네이코 아카야는 언젠가는 상현의 혈기들 중 얼음 혈기술을 쓰며 여자를 잡아먹는 걸 집착하는 녀석을 만날 텐데 그 녀석을 만나게 되면 꼭 각살내버리라고 했었죠. 네이코는 그 아카자가 말한 혈기가 도마라는 것을 알았고 처음부터 전력으로 좁혀버린 거였습니다. 도마는 얼음 분신들을 만들어 네이코를 압박하려 했지만 시노부와 미치리가 그 분신들을 막으며 네이코가 본체를 상대로 거들었죠. 도마는 그의 자신의 최대의 혈기술을 짜내어 이 모두를 한꺼번에 날려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얼음 보살을 만들어내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네이코는 그대로 소류의 모슬에 폭혈을 휘감은 뒤 파괴자 종식 청은 난장광의 폭혈 버전 적은 난장광을 씌어내
무수한 폭혈이 주먹을 날렸고 그 주먹들이 얼음보살의 거대한 주먹과 부딪혔고 처음에는 밀리는 듯 싶었지만 점점 속도가 더 붙으며 얼음보살의 주먹을 밀어냈고 얼음보살과 도마를 함께 박살내버리기 시작했죠. 도마는 온몸이 네지코의 기술에 의해 불타오르며 고통스러워했고 그때 시노부와 미츠리가 양옆에서 뛰어나와 각자의 호흡으로 도마의 공격에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한편 상일 코쿠시보는 혼자서 귀살대원들을 상대로 무쌍을 짓고 있었고 코쿠시보의 다레호흡 한 번 한 번에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죽어나갔죠. 그 순간 무이치로의 피한기의 호흡이 날아와 코쿠시보를 공격했고 코쿠시보는 그 공격을 막았지만 꽤나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코쿠시보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무이치로의 검을 보고 엄청난 이질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마치 혈기술과도 같은 느낌이었죠. 무이치로는 최종 국면이 일어나기 전 네이코를 따로 불러내곤 했었는데 그 이유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피한기의 호흡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려 했던 거였고 최종 국면이 시작되자 곧바로 무이치로는 네이코에게 자신의 칼에 폭혈을 휘감아주러 간 뒤 전투에 나선 거였습니다. 무이치로는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코쿠시보의 강력한 기기를 느끼고 처음부터 전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 후 반전 발용과 함께 피한기의 호흡을 사용했고 그렇게 코쿠시보와 무이치로는 몇 합을 겨루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무이치로의 공격을 전부 칼로 막아냈지만 꽤나 고통이 느껴졌는데 코쿠시보의 칼은 자신의 몸에서 뽀아낸 마치 뼈와도 같은 것이기에 혈기에 관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폭혈에도 영향이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의 힘은 여전히 압도적. 다레호흡 참격으로 무이치로를 점점 압박해내기 시작했고 무이치로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이 재능을 그냥 죽여버리기에 낚았군. 너도 나처럼 혈가되어 그 검술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가? 라고 했는데 그때 뒤쪽에서 그 말은 이미 내가 했던 말이거든 이라고 하며 아카자가 코쿠시보를 덮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아카자가 나타나자 꽤나 놀랐고 더욱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의아했죠. 아카자는 원래부터 나는 네 녀석을 꼭 한번 이겨보고 싶었다며 난타 공격을 날렸고 코쿠시보는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아카자의 공격에 꽤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다레호흡을 시전하여 그대로 아카자에 접근 후 몸을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아카자는 그 공격을 똑바로 보고 피했죠. 코쿠시보는 아카자가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빠른 검술을 피하자 놀랐고 아카자를 자세히 보니 마치 자신과 같은 내비치는 세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아카야는 자신에게 있던 무장의 저주가 사라지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무장의 저주는 혈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해질 수 없게 만든 장치였기에 그동안 내비친 세계에 도달하지 못한 거였고 모든 기억을 찾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되자 금방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했죠. 내비친 세계를 가지고 있는 널 보고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생각했지만 무장의 저주가 풀리니 이거 뭐 누구나 가능했던 거였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렇다면 덤벼보라고 했고 아카야는 그대로 코쿠시보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주변은 엄청난 풍압들이 몰아쳤죠. 코쿠시보는 확실히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카자가 상현이 도우마보다 강해질 정도라고 느꼈고 재생력이 서로 뛰어난 상태이다 보니 한쪽이 압도적으로 큰 기술을 먹이지 않으면 결판이 쉽게 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싸움강이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쉽게 끝내고 싶지 않았죠. 무이치로는 틈을 노리며 코쿠시보의 뒤를 치려고 했는데 아카야는 그런 무이치로를 알아채고 여긴 내가 상대하고 있을 테니 너는 네유코나 도와 부장을 처치하라고 했습니다. 아카야의 단호한 말과 코쿠시보에게 쉽게 밀리지 않는 전투력을 본 무이치로는 무운을 빈다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네지코를 찾아가고 있던 무이치로의 앞에 나타난 한 명의 또 다른 검사혈기. 그는 새롭게 상현육이 된 카이가쿠였고 무이치로를 보더니 네가 그 최연소로 추가되었다는 녀석인가? 이런 꼬맹이를 주로 임명하다니 어지간히 인재가 없었나 보군. 내가 만약 귀살대에 남아있었다면 그 자리에는 내가 있었을 텐데 나에게 고마워해라 꼬맹이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이치로는 할 말 다 했으면 지옥으로 꺼지라고 했고 카이가쿠는 거참 버릇까지 없는 녀석일세 라고 하며 번개호흡과 자신의 혈기술을 시전했죠. 그러자 무이치로 역시 피한기의 호흡을 사용했는데 그 둘의 모습은 어쩐지 비슷한 느낌, 비슷한 방식의 검술이었죠. 무이치로 역시 카이가쿠처럼 원래의 호흡에 네지코의 혈기술을 덧붙여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카이가쿠는 최근 상현의 힘에 힘취되어 절대로 이런 꼬마에게는 지지 않을 거라 확신했고 그대로 무이치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이 꼬마 녀석 내 빠른 스피드에 대응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며 베어버렸는데 무이치로의 몸을 베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몸은 붉은 안개처럼 흩어졌고 그 붉은 안개에 닿은 자신의 혈기술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무이치로가 어딜 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며 빠른 참격으로 카이가쿠를 갈갈기 베어버렸죠. 카이가쿠는 엄청난 고통과 절망에 휩싸이며 어떻게 혈기가 된 내가 이딴 꼬맹이에게 라고 소리쳤는데 무이치로는 차갑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재능이라고 하더라고 말한 뒤 씩 웃었습니다. 한편 모자는 분명히 귀살대에서 네지코를 최종 국면에 내놓지 않고 어딘가에 꽁꽁 숨겨놓았을 거란 생각에 여러 곳을 뒤져봤지만 죄다 허탕이었고
도마가 죽어가며 네즈코가 이곳에 있다는 걸 무잔에게 알리자 그냥 혈기들이랑 같이 있었어도 네즈코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였다며 부들거렸죠. 무잔은 그대로 다시 한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며 눈에 보이는 귀살대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마침내 네즈코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네즈코는 무잔의 기운을 느끼자마자 매섭게 그를 노려봤고 온몸의 폭혈의 기운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즈코는 무잔, 내 가족들을 죽인 원수 라는 말했죠. 네즈코는 지금까지 인간의 말을 알아듣기만 할 뿐 말을 하지 못했는데 무잔과 마주치자 감정이 폭발하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그런 네즈코의 기운에 엄청난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는데 무잔의 눈에 비친 네즈코는 단순한 혈기가 아닌 자신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를 입힌 요리이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무잔은 식은땀을 흘리며 저 계지 그 반점의 검사에 유지를 이어받은 것이었나? 라는 말을 했고 네즈코는 이번에야말로 놓치지 않고 죽여버리겠다 무잔이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잔과 마주치게 된 네즈코. 무잔은 아무리 네즈코가 요리이치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혈기가 지 얼마 되지 않은 평범한 소녀였으니 쫄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네즈코만 흡수하면 그 누구도 자신을 두렵게 할 존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즈코는 곧바로 무장에게 뛰어들 준비를 했지만 그때 귀살대 주들이 다른 혈기들을 처치하고 온 뒤 네즈코의 앞을 막아섰죠. 염주교주로는 지금 네가 무턱대고 무장에 뛰어들어 흡수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라고 어찌되었건 우리의 최고 전력은 너이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존재도 너이기에 처음에는 우리 주들이 먼저 무장의 체력을 빼놓겠다고 했습니다. 네즈코는 당장이라도 원수인 무잔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주들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시작된 무잔과의 싸움. 무잔은 벌레들은 당장 꺼지라면서 촉수를 꺼내 몰아쳤고 주들은 자신에게 날아온 촉수를 겨우겨우 베어내긴 했지만 엄청난 재생력을 가진 촉수는 배임과 동시에 다시 재생하며 주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무이치로의 피한개의 호흡에 베인 무잔의 촉수만이 재생이 쉽게 되지 않고 데미지를 줬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네즈코에게 모든 주들의 칼에 폭혈을 휘감아주라고 부탁했고 네즈코는 자신의 팔을 손톱으로 베어낸 후 주들의 칼에 자신의 피를 묻혔고 폭혈을 시전하자 모든 주들의 칼에는 네즈코의 폭혈의 물꽃이 깃들었습니다. 무잔은 그깟 불 따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아까처럼 촉수를 뿌렸는데 주들이 각자의 호흡을 사용해 그 촉수를 베어내자 무잔은 고통을 느끼며 그 부분이 쉽게 재생이 되지 않았죠. 주들은 효과가 있다며 그대로 무잔에게 덤벼들었고 무잔은 더 이상 자신의 재생력을 믿고 몸을 내어주며 공격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압도적인 신체 능력은 여전했고 주들은 하나둘씩 리타이어되며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은 주들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도 중상위권 주들은 최대한 무잔에게 데미지를 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조금씩 무잔의 몸에 상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벌레라고 생각했던 검사들에게 상처를 입자 더욱 광분하기 시작했고 인간에게 독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피를 사방에 뿌려 주들의 움직임을 막으려 했죠. 상처에 무장의 피가 닿자 그 부분이 혈기가 진행되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던 주들. 그 순간 네즈코는 폭혈 차음을 시전해 광범위한 폭혈의 불꽃을 날렸고 그 불꽃이 주들의 몸을 지나가자 무장의 독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네즈코가 출격했고 아카자의 소류무술을 사용해 무장을 압박했죠. 하지만 무장은 아카자의 기술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것들을 막아내며 오히려 근접전에서 네즈코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이제 혈기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1000년 이상을 살아온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했고 오랜 세월은 곧 강함의 비법이라고 하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촉수를 생성해 네즈코의 몸을 타격했죠. 하지만 네즈코는 그 촉수를 손톱으로 갈겨를 찧어버렸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며 말했습니다. 세월이 강함의 비법이라고? 그 말대로라면 오랜 세월을 살았던 너는 짧은 생을 사는 인간에게 진리가 없어야 하지 않나? 라고 했죠. 무자는 그 말에 그게 무슨 소리냐고 시침을 댔고 다시 한번 촉수를 생성해 네즈코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네즈코는 히노카미 카구라 라고 하며 손톱으로 회전하며 그 촉수들을 찢어버렸고 무잔의 품 쪽으로 들어간 뒤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으로 무잔의 몸을 베었죠. 그러자 엄청나게 강한 폭혈의 불길, 마치 강렬한 태양과도 같은 불길이 몸을 태웠습니다. 무잔은 이 느낌은? 이라고 하며 당황했는데 예전 요리체 해요 검에 당했을 때 받았던 고통과 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이었죠. 네즈코와 탄지로는 어릴 적부터 아빠인 탄지로에게 히노카미 카구라라는 이름의 동작을 배웠었는데 갑자기 그 동작들이 떠올랐고 그 동작들에 얽힌 기억들이 네즈코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인 탄지로가 할아버지에게 히노카미 카구라를 배우던 기억,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것을 배우던 기억, 계속 올라가면서 그 끝에는 요리치가 네즈코의 선조에게 해외호흡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네즈코가 차고 있던 화투패 모양의 목걸이를 주던 모습, 그리고 요리치가
무자는 해외 호흡으로 베어버리는 기억이 흘러들어왔죠. 네이코는 그 후 해외 호흡을 하며 엄청난 속도로 뛰어가 무자의 몸을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자는 예전에 요리책에 당한 부분에 네이코의 손톱이 닿자 죽을 듯한 고통이 느껴지며 무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자는 이대로 가면 네이코를 흡수하기는커녕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도망가서 태양극복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영생만 살자고 생각했죠. 무자는 주변을 폭발시켜 네이코의 눈을 가리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엄청난 먼지가 휩싸이며 무자는 뒤쪽으로 도망갔는데 갑자기 탄지로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며 박치기로 무자의 머리를 받아버렸고, 무자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태라 그 박치기에 구당탕하며 넘어졌죠. 무자는 건방진 놈 이러가면서 탄지로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네즈코가 무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바닥에 처박은 뒤 계속해서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하늘에는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태양이 대지를 내리쬐기 시작하자 무자는 혹시 자신은 이미 태양을 극복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마지막 희망을 가졌는데, 네지코를 우선적으로 내리쬐기 시작한 태양은 그대로 무자의 몸을 내리쬐었고, 무자는 얼마 만에 맛본 태양빛인가 라고 하며 황홀함에 젖었죠. 하지만 그 순간 무자는 온몸이 타들어가며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고 온몸이 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참 동안 싸우고 있던 아카자와 코쿠시보와 아카자는 호각으로 싸우고 있었고 그 둘의 얼굴에는 미소가 퍼져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아카자는 코쿠시보에게 이제 해가 떠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둘 다 소멸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고, 코쿠시보는 지금 나는 혈기된 이후에 가장 즐거운 상황이다. 무엇이 두렵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나 역시 마찬가지다.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 이라고 했죠. 코쿠시보는 무장의 저주로 인해 더 이상 강해질 수 없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저 자신의 호족수와 만나 싸워보는 게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렇게 아카자를 통해 이루어졌던 거였습니다. 아카자 역시 혈기가 된 후 유일하게 넘고 싶었던 산인 코쿠시보와 이렇게 최후까지 싸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웠죠. 코쿠시보는 마지막 공격으로 자신의 최강의 검술을 시전했고 아카자 역시 마지막 공격으로 자신의 최강의 무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부딪혔는데 코쿠시보의 칼은 아카자의 몸을 베었고 아카자의 주먹은 코쿠시보의 심장을 뚫었죠. 그 순간 태양이 내리쬐며 둘의 몸을 태우기 시작했고 아카자는 그래 이 싸움은 지옥으로 끌고 가자. 거기서도 이렇게 뜨겁게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며 둘은 웃으면서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있던 모든 네즈코를 제외한 모든 혈기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네즈코는 무장에 소멸하자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죠. 모두가 네즈코에게 다가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네즈코는 잠에 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깨어나지 않고 잠만 자는 네즈코는 깨어났고 네즈코의 주변에는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있었죠.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네즈코는 어떤 꿈을 꿨는데 반점을 가진 검사가 덕분에 자신의 수호원이었던 무자를 처치할 수 있었다며 고맙다고 말한 뒤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네즈코를 보니 날카로운 송곳니가 사라졌고 눈도 인간의 눈으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었죠. 인간이 된 네즈코를 탄지로는 끌어안고 울었고 네즈코 역시 인간으로 돌아왔음에 기뻐하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어느덧 퇴원을 하게 된 네즈코의 퇴원과 동시에 조들은 마지막 조합회의에 참석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기살대는 해체되었죠. 무자의 퇴치에는 네즈코의 공이 가장 크다며 모두가 네즈코에 감사를 전했고 네즈코는 자기가 혈기가 되었을 때의 일들은 가물가물하며 마치 꿈을 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 말에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었죠. 귀살대에서는 무장을 퇴치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탄지로 남매에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었고 그동안 수고해준 주들에게도 큰 돈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길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무이치로 역시 어디론가 발길을 옮겨야 했죠. 무이치로는 그토록 원하던 혈기들을 전부 퇴치했지만 어쩐지 공허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돌아갈 곳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에 잠겼죠. 네즈코와 탄지로를 보자 어쩐지 자신의 형 유이치로가 생각이 났고 어떤 깊은 유대감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네즈코가 다다다 달려와서 무이치로의 옷소매를 잡았고 모든 게 생생히 기억나진 않지만 토키토시가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주고 도와준 기억이 있다며 감사하다고 했죠. 그러자 무이치로는 그건 잘못된 기억이라며 오히려 내가 너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며 고개를 꾸벅했습니다. 네이코는 웃으며 혹시 어디 갈 곳이 없다면 자신들과 함께 사는 건 어떠냐고 했고 무이치로는 그 말에 조금 당황했지만 저 뒤에서 탄지로가 따뜻하게 웃고 있는 걸 보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알겠다고 했죠. 네이코는 그 말에 활짝 웃으며 무이치로를 끌어안았고 무이치로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며 몸이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네즈코 역시 얼굴이 빨개지며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냐며 뒷걸음질 치다가
돌불에 걸려 엉덩방아를 찔 뻔했는데 땅에 부딪히기 전 무이치로가 네지코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줬죠. 무이치로와 네지코, 탄지로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함께 아카자의 도장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도장의 구석 서랍에는 하나의 편지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잊고 살았다. 그 세월의 비참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전한다. 자신에게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익숙함에 속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껴줘라 라고 쓰여 있었고, 그들은 아카자를 마음속 깊이 추모한 뒤 서로를 바라보며 따스한 눈빛을 보냈죠. 그렇게 탄지로와 네이코, 무이치로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인연을 놓지 않고 살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꽤나 장편으로 진행된 네이코를 주축으로 한 귀멸의 칼날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네요. 일부러 탄지로의 활약을 좀 더 줄여 사실상 조연으로 넣은 뒤 무이치로의 역할을 좀 더 키워 네이코와의 케미를 살려봤습니다. 처음 이 시나리오를 구상했을 때 네이코가 크게 엮이는 남자 캐릭터로 무이치로를 할지 아카자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카자와는 약간의 사제지간의 느낌을 넣어 네이코를 강화시킨 역할로 만든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죠. 처음에는 먼치킨 설정이라 스승이 따로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리치 정도보단 아래의 전투력 설정을 통해 점점 강해지는 먼치킨 서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카자를 그저 선한 역할로 넣기보단 완전 상남자 느낌의 캐릭터로 귀살대를 도와주기 위해 싸운다기보단 상현 중 최강인 코쿠시보를 자신의 의지로 막아서며 끝까지 싸우다 죽는 로망을 실현시키게 되었죠. 이 편에서는 아무래도 네이코를 성장시켰던 조력자 느낌이며 메인 남자 주인공은 아니었으니만큼 애매하게 인간으로 만드는 해피엔딩보단 코쿠시보와의 공멸이 더욱 아카자에게 멋진 최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 장면을 쓰면서도 와, 이건 우리 종덕이들이 지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네이코의 먼치킨 설정을 원작에서 나오는 그저 잠만 자도 강해지는 설정은 뭔가 너무 개연성 없는 주인공 버프가 아닌가 싶어 요리치의 유지를 이어받은 부적을 가지고 있었기에 무장의 저주를 풀어낼 수 있었고 요리치의 혼이 네이코에게 깃들어 먼치킨이 될 수 있었다는 설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